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아파트 청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아파트 알아보다 보면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는 뭔지, 또 4베이 구조는 뭔지, 또 요즘 옵션도 참 많다는데 어떤 걸 넣는 게 좋을지 이거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침 역대 공공분야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지역을 포함해서 뉴홈 사전 청약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내용 알아보면서 아파트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용어나 개념도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아일랜드 입지는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이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 네. 뉴홈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마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는요, 19일, 20일 어제였죠. 특별 공급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반 공급을 합니다. 네. 발표는 7월 5일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고덕강일 3단지, 안양 매곡은 다음 주죠. 6월 26일, 6월 27일이 특별 공급이고요. 네. 일반 공급은 28일, 29일. 발표는 7월 13일인데 면적을 보시면 이게 세금이 투입이 되는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네. 중대형 큰 평수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고요. 남양주 왕숙도 46에서 59제곱미터, 고덕 강일은 49제곱미터입니다. 올 2월에 59, 25평을 분양을 했고요. 이번에 49제곱미터, 22평을 분양을 합니다. 이 동작구 수방사가 한강이 보이는 거라서 좀 화제가 그럼요. 됐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59제곱미터가 25평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사실 평이라는 단위가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곱미터로 가야죠. 그렇죠. 분양 뭐 광고나 이런 데서도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네. 사실은 이 제곱미터를 봐도 우리가 네. 머릿속으로 한번 평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59제곱미터면 25평이다? 근데 59 나누기 3.3, 그러니까 한 평이 그렇죠, 3.3제곱미터거든요. 맞습니다. 하면 17.87이거든요. 그러면 59제곱미터면 18평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25평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제곱미터 평도 헷갈리고요. 아니 18제곱미터면 뭐 59제곱미터면은 이게 18평인데 왜 25평으로 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면적에 대한 기준을 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막 혼용해서 사용해서 그러는데요. 자, 이게 아파트거든요. 예.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실 방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겠죠. 방셋 화둘.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요 보이시죠? 주거 전용 면적이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인데 전용 59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네. 59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8평이 요 면적이고요. 제가 앞서서 25평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요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이제 분양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으로만 분양가를 받으면 공용 면적은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 면적은 이 두 개를 합친 게 공급 면적이고요. 공식적인 표기는 법으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계약서라든지 팜플렛을 보면 전용 59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말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공급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건설사가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면적 한번 보시죠. 네. 서비스 면적은 우리 발코니, 베란다, 뭐 테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요거는 분양가에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산정에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주거 전용 면적만, 분양가를 계산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공급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서비스 면적도 있군요. 요새 네네.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 작은 방에도 이렇게 약간 베란다처럼 화분 놓을 수 있게 맞습니다.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제공해주고요. 알파룸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다르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청약 얘기로 돌아가면요. 네. 아까 공공분양 청약은 이제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앞서도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또 짚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못하고 이게 맞나요? 이게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들, 뭐 서울이라든지 안양시, 이번에 사전 청약 보면 안양 매곡이 나오는데 그게 물량이 몇 개 나오진 않거든요. 예. 수방사도 255가구밖에 안 되는데 전국으로 다 해버리게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으로 주자라는 제도인데요. 네.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자들한테 100% 주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자, 안양 매곡, 안양시 거주자들한테 100% 주게 되고요. 아하. 동작구 수방사는 서울 거주자들한테 100% 가게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남양주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 거주자한테 20%, 아. 서울 인천한테 50%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네.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택지지구, 우리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중에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큰 택지지구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야,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인데 남양주 거주자들이 한 7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남양주 거주자들한테만 주면 73만 명 중에 왕숙 신도시가 6만 8천호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럼 남양주 거주자들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택지지구에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한테 20%, 인천이 50%고요. 고덕 강의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은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서울 거주자한테 50%, 나머지 수도권, 인천, 경기 거주자들한테 50%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아, 근데 안양 매곡은 또 안양 거주자한테만 100% 준다. 여기는 택지지구도 아니고요. 면적 자체도 66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너무 작기 안양시 때문에. 거주자들한테 100% 줍니다. 아하, 그렇군요. 요것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뉴홈 사전 청약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기회가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네. 또 복잡합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런 구분이 있는데 네네. 뭐 어떤 구조가 제일 좋은 건가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선택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아파트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앞서서 보듯이 면적. 전용 59를 할 것인가, 전용 84를 하느냐, 네. 74를 하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전용 59인데 A냐, B냐, 네. C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면적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타입이 이제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 베이가 뭐냐면 발코니 있죠. 서비스 네. 면적,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아.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4베이면 공간이 4개 있다는 얘기죠. 아, 이 그림처럼. 그렇죠. 4개가 뭡니까? 거실, 침실 하나, 침실 둘, 침실 셋, 아. 방 3개가 있는 게 4베이고요. 3베이 구조는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게 3베이 구조인데 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느냐? 왜 좋으냐면은요. 네. 자, 반짝반짝 햇빛 보이시죠?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일조권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왜? 발코니에 모든 방, 거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조권 채광이 너무나 좋은데 예. 단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통풍도 잘 됩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는 주방하고 거실을 창을 열면 맞바람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고 너무나 좋은데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간 구조가 좀 작게 나옵니다. 아. 좀 작게 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요즘은 서비스 면적,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 단점을 좀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 아하, 4베이가 네. 그나마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런 4베이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뉴홈 같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 네. 와, 나는 당첨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역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타입이 안 좋은 타입을 신청하는 게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취향일 수 있으니까요. 취향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네. 옵션이 또 요새 뭐 분양가에서 엄청나게 불어나더라고요. 옵션을 네네, 하다 보면. 맞습니다. 옵션을 고르는 방법. 물론 돈 많으면 사실 다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 이것만은 좀 필수라고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요즘 옵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 옵션 가격을 많이 올려서 아. 사실 옵션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옵션 버블. 예,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있고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되는 필수 옵션 한번 추천을 드리면요. 네. 자, 필수 옵션은 뭐냐? 발코니 확장. 요즘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확장하기 싫은데 그냥 화분도 넣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 나중에 내 집을 사시는 분들도 확장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80% 정도 되고요. 아. 나중에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입주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공사가 많이 생기고 네. 이웃 주민들 민원
시끄럽다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본청약 계약을 할 때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좀 비싸요. 시스템 에어컨도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옵션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된다면 네. 너무 부담스럽다면 입주할 때 공동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에어컨은 네. 그러면 에어컨은 입주할 때 공동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안 해도 다른 업체에서 에어컨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에어컨 공사는 그렇게까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예.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입주할 때 하셔도 되는데 네.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건설사한테 맡기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음. 저는 현관 중문. 왜 문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나중에 소음도. 공사, 그렇죠. 소음도 그렇고 공사하기도 그렇고요. 겨울철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중문을 하셔야 되고 네. 요즘 안전사고. 아, 그렇죠. 안전사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충망 같은 경우 방진 안전망은 가급적이면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이너스 옵션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 집에 입주를 하는데 뜯어내고 풀 인테리어 다시 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옵션은 건설사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겁니다. 빈 집을 그냥 제공해 주는 대신에 네. 가격을 한 2천만 원 깎아주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내가 인테리어하고 다 철거하고 뜯어내야 된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하면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철거 비용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취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 뭐 알파룸, 뭐 개조하는 부분, 네. 빌트인 가전은 저는 가급적이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빌트인 가전을 넣으면 좀 내부가 좁기도 하고요. 유행이 있거든요. 가전 제품들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 되면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주할 때 대리점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재도 뭐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취향이죠. 안 뭐 해도 대리석을 된다. 하셔도 되고 마룻바닥을 하셔도 되고 아하. 그거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홈을 알아보면서 아파트 고를 때 전체적인 지식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